손자를 소홀히 돌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며느리에게서 끓는 물을 끼얹이다. 한씨가 울면서 딸꾹질이 가끔 난다. 어깨가 떨리며 눈가에 피가 송골송골 맺히며 수많은 목주름이 있다. 거의 한 달이 지났지만 끓는 물로 화상은 온몸에 아직 고통을 많이 준다. 그러나 그 고통은 한씨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손자를 돌볼 때 조금 부주의하기 때문에 과거에 손길을 보내준 며느리가 원수처럼 야멸스럽게 한씨를 살해를 했다. 생각만 해도 58세 여성은 눈물을 흘린다. 침대 끝에 24살 딸인 아름씨가 붉어진 눈을 감춘다. 불쌍한 어머니를 위해 속상한데 올케 언니를 더 원망한다. 일이 생기자마자 말리기 위해 땅바닥에까지 기지 않으면 딸과 며느리는 싸울 뻔했다. 그러므로 딸은 엄마가 빨리 낫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한씨가 워낙 자상한 사람이다. 매일 묵묵히 건축 자재를 머리보다 높은 수레를 운반해 두 어린아이를 기른 그 호러미를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올해 29살 맞이인 대심은 결혼한 지 2년 되고 24살 막내딸은 학업을 그만두고 어머니의 직업을 따라한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노숙인이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사람이라서 사랑을 많이 받는다. 8년 전에 친선이라는 며느리를 궁핍 상황에서 구원했다. 그때 16살 고아이고 약 행상으로 다니며 팔며 방방곡곡을 돌아서 무척 헐벗고 불쌍했다. 넉마를 걸치고 먹는 것도 없는 소녀를 보고 불쌍한 느낌이 들어서 집에 데려 챙기며 가게에서 도와주게 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행상 아저씨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기뻤다. 실은 친선을 챙기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조폭 형제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아이를 따라가게 했다. 한씨 가족과 함께 살 때부터 밥을 충분히 먹으며 따뜻한 잠자리가 있으며 양어머니에게 월급 조금이라도 받았다. 외롭게 느끼지 않도록 딸과 같은 방에 있게 하는데 정이 많다. 일이 조금 더 고생하지만 친선은 도와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어 한씨가 만족했다. 산업기술자로 회사에 합격해 영남까지 일하기 때문에 모처럼 집에 안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먹기도 있고 입기도 있어 어린 소녀는 드디어 성장했다. 한씨는 나중에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아들과 친선을 중매할 작정이었다. 그 착한 여성은 친선이 정의 때문에 작은 가족을 같이 챙길 거라고 생각했다. 연구만 하고 공부에 몰입하는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 그것만 안다. 입양한 여동생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차마 반응이 없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회사에 돌아갔다. 드디어 결혼식이 다가왔다. 며느리를 잘 알고 정성껏 사랑하는 한씨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대심이라는 신랑은 결혼날에 두꺼운 안경으로 신부의 얼굴을 뚜렷하게 봐서 이웃과 동료에게 자랑했다. 꼬치꼬치 마르던 친선은 이제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신데렐라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주로 변신한 것처럼 보였다. 마지는 결혼한 후 다니기가 편하기 위해 한씨는 집으로부터 몇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적당한 아파트를 사주려고 애썼다. 서로 열심히 일하자고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1년 후 작은 공주인 수아가 태어났다. 처음에는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씩 손녀를 보러 아파트에 갔는데 아들은 매우 바쁘며 며느리도 장사에 일이 많아서 가게를 맡겨 외손녀를 돌보러 이전했다. 한 달 넘게 아들 집에 있는데 모든 일을 해주었다. 하지만 그 성적과 함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에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수양딸이나 감사라는 두 글자 예전처럼 마음에 담는 착한 아이가 아니라 사생활에 간섭하면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겨울의 추위가 시리기를 느끼게 했다. 한씨는 손녀를 먹이고 잠재워서 화장실에 갔다. 평소에 아이가 푹 잤지만 갑자기 일어나 할머니를 찾으러 기었는데 찾지 못해서 석탄난로에 기어가서 왼손이 화상을 입었다. 비명을 듣고 한씨는 급히 뛰어나가고 얼굴이 핏기 없었다. 그날 밤 수아는 열이 나는 동안 한씨는 눈물이 흘리며 병원에서 시중 들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계속 사과한다고 해도 아무 말도 없이 입을 꼭 다문 며느리였다. 3일 후 수아는 건강이 안정되었을 때 집으로 갈 수 있었다. 1살 이상 된 후회스럽게 손녀를 달래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도 대심씨와 수아를 돌봐야 할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며느리의 화가 풀린 줄 알았다. 아들도 그래서 늘 그렇듯 출장을 떠난다. 그날 밤 아이를 먹이다가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친선이 보이지 않아서 나갔다. 갑자기 옆병에서 며느리는 나타나서 시어머니의 얼굴에 끓는 물을 끼얹었다. 한씨는 피하지 못해서 끓는 물이 양쪽으로 흐르며 왼쪽 눈 일부까지 흐리며 머리부터 배까지 흘렸다. 고통스럽고 놀란 한씨가 눈을 가늘게 뜨며 복도로 달려가 구원을 청했다. 나이든 몇 명은 달려오고 물이나 얼음으로 연기가 나고 있는 한씨의 피부에 덮어 병원에 데려갔다. 그 사건 이후 며느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친척 주장에 대해서도 망상에 빠진 시어머니를 비난하며 욕실에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고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웠다. 수사기관은 샤워기로 화상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깊고 심한 화상을 입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 씨는 학식이 적지만 명료하고 일을 꼼꼼하게 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수사기관에서 그런 증거 때문에 며느리는 더 반박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심 씨는 사법부에 부상진단을 부탁하며 아내를 고소했다. 한 씨의 슬픈 이야기는 피해자가 구원한 며느리에 대한 분노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58세 여성의 얼굴과 몸에 얼룩진 상처를 보면 누구나 동정심이 생긴다. 아마도 친선을 수양딸로 받아들일 때 한 씨는 친절로 인해 복수를 받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